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문제가 전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이는 셀프 수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님들까지도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었습니다. 장관님, 수사받는 상대가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죠? 일반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수사받는 상대가 수사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 공정한 수사가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8월 23일 특수팀을 구성하면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이 특수팀의 수사와 관련 중간보고 받지 않겠다. 특임검사 수준의 보고를 받겠다. 윤곽근 팀장이 보고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에 대처하는 검찰발 언론 보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수석과 관련한 사건. 네, 그 전에 봤더니 이번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사건 총장님한테만 직보하시는 걸로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윤곽근 팀장이 저한테 직접 보고하는 수도 있고 또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되는 수도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법무부 쪽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보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참모들끼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검이 뭐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무부에 대검 참모들끼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특별수사 관련해서 법무부에는 반부패부에서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은 우병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반부패부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서 정보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보고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보고 체계입니다. 그 통상적인 검찰의 보고 체계에 의하면 형사사건일 경우 대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보고를 합니다. 형사기획과는 검찰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검찰국장은 다시 수뇌부로 보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한다면 대검에서도 벌써 최소한 3명의 참모가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최소한 4명의 참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검 고위 참모와 법무부 고위 참모진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이 이 우병우 수석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우병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보고 몇 번 받으셨습니까? 그 정보보고를 몇 번 받았다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이건 수사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보고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보고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고.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여러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우려도 많고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지난주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도 답변했듯이 대검도 필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 공정한 수사 또 수사에 침해가 되지 않고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고는 검찰에서 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장관님이 하십니까? 검찰총장은 통상적인 형사 절차와 비슷하게 참모들이 횟수는 좀 줄일지 모르겠지만 모두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검에서 보고 자체가 아주 최소한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후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반적인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계시죠? 이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등에 대한 지감독권에 근거해서 대통령께는 검찰이나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고는 무엇이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보고는 뭡니까? 일단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든 이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판단은 저희 그 법무부나 검찰의 양식을 믿어주셔야 될 것이지 그걸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이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이 사건 내용이 검찰총장님께서도 이미 검찰에서 특임검사의 수사 수준이라는 건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윤곽근 팀장의 말에 의해서도 4번의 보고를 직보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참모들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이 이미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님의 발언에 의하시더라도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보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보고가 되면 수사의 상대방이, 수사의 당사자가 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사에 사후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어떤 사항을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 장관 예. 묻겠습니다. 저 북한 인권 문제 담당하시죠? 업무 그렇습니다. 현황이 54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예, 북한 인권 문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책 보셨습니까? 빙하는 움직인다. 참여정부 당시에 그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이 쓴 회고록입니다.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11월 21일 새벽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EU와 일본이 공동 제출한 UN 대북 인권 결의안 이제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언론은 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우리 언론에 따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표결 직전에 한국의 기권 입장을 결정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전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분명히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송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가지고 15일에서 20일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금 의혹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관계인데 많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일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문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송 장관은 A4 용지 4장으로 또 만년필로 직접 직필을 써서 대통령 관저에게 보냈답니다. 내용은 뭐 제가 이 책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틀이 지난 18일 날 일요일 저녁에 장관들을 다시 이제 대통령께서 소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이 외교장관이 그동안 찬성하지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봐서 의논해보라. 회고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세 사람 이혜정 장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찬성을 했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묻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이런 북한의 답변은 당연한 건데 이런 답변을 듣고 우리의 중요한 대북 인권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결정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회고록에 나온 것입니다. 역사적 북남 순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의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 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정말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그 대북 인권 결의안의 내용이 보면은 뭐 요지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를 포함한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등등 이런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겁니다. 기권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을 북한과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또 반박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기권 방침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남북관계도 그러니 북한에 우리 기권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관계를 두고 여야 또 관련자 당사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고 또 법무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과 뭐 협의를 하든 채널을 가동하든 어떤 형태든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거 주권 국가로서의 주권의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정부는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 파악 또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까지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법무부는 그 북한 인권 기록센터에서 자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를 그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법무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정부의 주무부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외교 실무 라인에 있었던 신윤조 전 의원께서는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정언하고 더할 것은 있어 뺄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다음에 대선 문제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국기문란이다. 정말 사회적 국론 분들이 엄청나게 가열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관계 규명, 진실의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송 전 장관에 대해서
자발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실관계, 즉 NSC의 그 회의록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이랑 이런 해야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높아심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일단 모두 발언 겸으로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나 이제 예산 심사 끝나고 하면은 12월입니다. 금년 12월 되면은 내년 대선까지 딱 1년 남습니다. 5년짜리 정권에 4년이 지나고 1년 남는 겁니다. 정권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정권 초기에 보면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야당이 또 정권을 공격하게 되면은 대개 검찰이 나서갖고 방패막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또 조직의 어떤 권한들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정권 말기에 하면 또 그 당시 저물어간 또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코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 아들들이 다 정권 말기에 사법 처리돼서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들이 다 감옥 갔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가면서 지금 문제되는 현안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만 그게 검찰이 사는 길입니다. 장관께서는 그 우병우 수석 관련해갖고 이 사건 수사의 그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받지 않는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의 특수한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의 특수한 성격이, 그러니까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떠한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 일종의 특수한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사정 업무와 이런 업무를 업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상자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최고의 그 법무참모입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사정에 관련된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사실상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또 수사 진행 상황을 갖다가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또 검찰의 지휘계통 또 수사 책임자들 이 사람들의 인사라든가 보직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건의 특성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고 이 정도의 사달이 나고 여론이 이렇게 많은 들끓고 있으면 당연히 본인이 최소한의 법률가적 양심이 있다고 하면 자진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장관 역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면에서 최고 책임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장관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직을 걸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퇴시키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우려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보고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게 보고 문제가 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자꾸 뭐 중원 부원되고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했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어떤 형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장관께서는 뭐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언론에서 뭐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최근에 올해 들어갖고 나온 얘기만 들어보면요. 이게 보수 언론이랑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최모 김모 대학 동창이 약진하고 있다. 청와대 파견 행정가들도 핵심 보직에 복권하고 있다. PK 출신 고검장 승진 탈락에도 뒷말이 많다. 경향신문에 나온 거 보면 수사 정보 핵심 보직에 최측근 꽂아 주직을 쥐락펴락한다. 그 기사에 인용된 글인데 검찰 고위 관계자 말 인용해갖고 총장을 거치지 않고 수석이 중앙지검과 직거래한다. 또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 말 인용해갖고서는 대검과 법무부의 핵심을 자신의 직권들로 키우는 방식으로 우석이 법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검사들이 자신에게 줄을 서도록 구도를 짜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검찰 인사 관련해갖고 장관께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계속 의논하고 계시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제 제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인사수석이랄지 여러 가지 청와대의 인사 관련 부서와 인사에 관해서 의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이 정말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히고 정말 일체의 그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건 수단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 또한 지나가니까 다 망각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가면 검찰 조직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장관께서도 30년까지 검찰에 계시면서 그래도 여기 계신 참모들, 뒤에 계신 검찰 최고의 간부들, 검찰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고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맨 위에 장관이 서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저는 국가가 위기로 온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병우 사단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은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 말씀하는데 향후 인사나 장관이 자리를 걸고서 그 인사에 있어서 외압받지 않게 하고요. 이 수사에 있어서 우병우 사건 수사에 있어서 엄정하게 할 걸 단호하게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직을 걸고서 내가 법무부 장관 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예, 지금 그 특별수사팀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외압이 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에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이 난무해갖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법무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뭔지 아세요, 지금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이 뭡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저는. 우병우 수석 관련된 이 사건, 그 다음에 미르, 그 다음에 K스포츠 관련된 사건,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인데, 정말 이 사건에 관련해갖고서, 이게, 정말 장관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수사할 수 있게 열중 차단하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네,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10월 달에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 개소했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금 법무부가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한 11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통과되고 이제 북한인권에 관련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내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북한의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 예, 인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국가가 그렇죠. 모두 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인권 문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정 간섭이라고는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는 초인류적 가치이고 그것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그 안에 이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20일간의 닷새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일 날 6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그다음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존천 안보실장, 그리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 김장수 국방장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11월 20일 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파행이 되고 그 다음 날 16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5명이 함께 또 토론을 갖게 됩니다. 결론을 못 내고 그 다음 날로 또 넘어갑니다. 야당이 그동안 뭔가 음습하고 뭔가 부정한 결론을 내릴 것 같이 했던 그 서별관 18일 서별관 회의를 드디어 합니다. 서별관에서 또다시 격한 토론 중에 결론을 못 내고 북한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호소문 서한을 발송하고
20일 날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 숙소에서 연락이 와서 송 장관이 가 보니까 그 백 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의견을 쪽지를 읽었습니다. 혹시 한 8쪽 정도 되는데 읽어보셨나요? 장관님?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지금 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런 회고록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도. 법무장관 판단하에. 글쎄, 그건 구체적인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예. 송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고발을 염두에 두고 썼다.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문제고 또 사실이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헌법상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결재받듯이 그것을 받아들고 기권을 표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하시 지금 곤란하시죠?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어떤 점 형태로든 양해해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뭐 고발 조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백 실장이 받아들었던 쪽지, 그것이 과연 북한의 어떤 채널로 누구한테 그것을 전달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들 중에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를 북한과 어떤 의논을 통해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안보정책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북한과 그것을 소위 거래하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공안부서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예. 공안의 의미가 뭡니까?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게 공안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노동 집단 및 외사 사건의 경우 무죄율이 1%가 채 안 되는데 대공 사건의 경우는 2013년도 3.5%에서 15년도 8.4%,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 과정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공안 인력과 관련해서 감소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민정부 공안기구에 대한 인력 감소 내용이 과거 YS 정부에서 330명에서 국민의 정부에 유지하다가 310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참여정부에 와서 219명으로 급격히 떨어져요. 한 100여 명 정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MB정부 들어서 224명으로 좀 회복하면서 지금 현 정부에 한 242명, 이렇게 기구의 축소, 그리고 유지, 이런 것들이 쭉 정부마다 좀 달리 진행돼 왔습니다.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북한과의 당시 노무현 정부의 어떤 활동 내역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공안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내 상황상 공안의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부서의 조직과 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해 공안기구의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